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광주 5.18 셋째 날 차량 공격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민감한 사항은요, 밤 11시경에 광주역에서 삼공수 구출 작전이 시도되었습니다. 이때 소정의 실탄이 지급되었고요. 이것은 이제 위협 사격용으로 실탄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EA 발사기, 이것은 이제 가스탄이 64발이 동시에 이렇게 발사되는 것인데요. 이제 그 지랄탄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것이 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집단 발포했다, 이런 형태로 좌파 그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삼공수 구출 작전이었는데요. 이때 이제 95년도에 발표된 그 검찰 조사 내용은요, 민간인이 총상으로 4명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총상 부상자가 한 6명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또 그 이전 그 조사 내용, 아마 이것은 이 계엄사가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이때는 군인 1명, 경찰 4명, 그리고 14세의 학생 1명, 그리고 민간 6명, 이렇게 이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간 6명에 대해서 3명이 타박상으로 죽었고요, 2명이 카빈총, 그리고 1명이 M16으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록에 의하면 M16으로 죽은 사람은 1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5년도에 발표된 것으로는 4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95년도 발표 자료에 많은 이 석연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95년도에 많은 것들을 새롭게 조사하면서 이제 95년도에 5.18 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요. 이때 많은 자료가 좀 흐트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에 있는 이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망자 수를 살펴보았을 때에도 이것은 집단 발포 명령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18 이 좌파 측에서는 이것을 이제 집단 발포 명령으로 하고 있고, 또 뭐 수십 명이 죽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증언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논쟁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5월 20일자 이 내용들을 이제 시간대별로 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5월 20일 날에는요, 오후 6시 될 때까지 혹은 4시 될 때까지 별다른 충돌이 없었습니다. 그 5.18 기간을 보면은요, 항상 이 밤에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5월 18일도 이 밤에 발성이 일어났고요, 5월 19일도 밤에 이제 시위대들이 이제 폭력을 행사하면서 나오니까 이 시간대가 항상 그러한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5월 20일에도 낮 동안에는 별다른 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6시부터 해서 차량이 이제 대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도시 게릴라가 발생을 한 것이죠. 이제 5월 20일 날에 어떻게 낮 동안에 모든 것들이 진행되었는가, 이것은요, 대체로 이 공수부대원들은 그 상황 일지에 의해서 그 궤적이 추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궤적을 추적을 해보면 그날의 상황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감한 것이 과연 이 계엄군이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했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계엄군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5월 20일 날에 이제 삼공수가 한 7시경에 광주역에 도착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7공수 33, 35대대 하고요, 그리고 11공수 61, 62, 63대대, 이 5개 대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해서 5월 20일에는요, 3공수가 이제 새롭게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벽녘에 있어서 11공수와 7공수가 이제 금남로와 충장로 중심으로 해서 배치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요, 61대대는 금남로 2가, 62대는 충장로는 바로 금남로 아래에 있는 이 도로입니다. 그리고 63대대가 금남로 3가, 그리고 7공수 35대대가 금남로 4가,
그리고 33대대는 기동 타격대로 광주역 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그 옆에 이제 계림동 쪽으로 이동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1공수하고 7공수는 이 금남로 충장로에 이제 다 배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남도청 중심으로 쭉 나 있는 그 길이 금남로입니다. 여기에 이제 다 배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공수가 이제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7시경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차 안에서 거의 이제 수경을 한 것이죠. 이때 3공수는요 10시 반경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요. 11대대는 황금동은 바로 이 금남로 밑에 있는 그 동이 그 황금동입니다. 그리고 13대대는 공용터미널, 15대대는 양동 사거리, 그리고 12대대는 광주시청, 여기에서 기동 타격대로 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6대대는 예비대로 전남대에 잔류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3공수는 이렇게 광주 시내에 이런 형태로 이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전에도 대인시장 주변에서 1000여 명의 시위가 있었는데 장갑차로 선계를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광주 시내는 전부 이제 휴교령이 내려지고 상점은 절반가량이나 이제 그 철시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오전 상황에 대해서 지만호 씨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공수부대가 대거 이동하여 배치되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그 유력에 눌려 시민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일단 공수부대가 배치되고 부동자세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오후부터는 시민들이 대거 운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이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시위대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위대에 의해서 경찰들은 밀리기 시작합니다. 오후 1시부터 4시 이 상황을 보면은요, 1시 20분경에 상업은행 앞에서 200여 명이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했다. 그리고 오후 2시 20분경에 충장로에서 300여 명, 그리고 계림동에서 2000여 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 여기서 계림동은 어디냐면요, 전남도청 그 윗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2000여 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 공수부대가 장갑차를 앞세워서 진압을 하자 시위대는 계림동 광주 고교 쪽으로 밀려가면서 돌과 화염병을 던졌다. 자, 그리고 오후 3시 30분경 이제 금남로 2가와 3가에 5000명 정도가 모였다. 그러니까 금남로가 이제 전남도청 앞에 있는 그 주 도로죠. 그리고 금남로 4가에는 3000명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계림동에 있는 이 2000명은 사실 금남로 1가와 관련이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계림동에 있는 2000명, 금남로 2가에서 4가까지 이게 이제 한 5000명, 3000명 해서 한 10,000명 정도가 이제 오후 3시 정도 되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때 금남로 1가 쪽으로 이제 계림동에 있는 시위대가 이동을 하겠죠. 그러자 이제 턱없이 밀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이제 공수부대가 금남로 1가 쪽에서 이제 역쪽으로 진격을 하자 파죽지세로 진격하던 시위대가 후퇴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의 이러한 그 광주 시내의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충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61대대 안보웅 중령이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진술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61대대는요 금남로 2가 쪽에 있는 그러한 부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도청과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이제 그러한 부대입니다. 전남도청 위쪽으로 아까 얘기한 이 계림동이 있고요. 또 그 근처에 노동청도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 시위 상황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1대대 안보웅 중령 얘기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시위가 굉장히 체계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먼저 40대 50대 되는 두세 명 가량이 계엄군에게 이제 말을 걸어옵니다. 고향이 어디냐, 부대는 어떤 부대냐, 언제 내려왔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100여 명 이상의 시위대가 거기에 이제 집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을 걸던 사람이 군중 속으로 빠지면서 우하고 신호를 보내면 이제 투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순식간에 200~300명이 모여서 투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61대대의 경우에도 이제 처음으로 최루탄을 사용해서 진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금남로에 이제 군중들이 이제 집결을 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금남로 전체에 수많은 군정들이 집결을 했다. 아까 우리 얘기했을 때 한 10,000명 정도가 집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단에 바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도청을 사수하라는 얘기와 선무작전만을 지시했다, 이렇게 이제 안보홍 총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무작전은 뭡니까? 계속해서 해산하라는 그런 권고입니다. 계속 그 얘기만 나오고 다른 어떠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단 본부에서는 이런 급박한 상황을 모르다 보니까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청 쪽으로 이제 시위대가 진출을 해 옵니다. 자, 그런데 금남로에는 1개 지역대밖에 없었다. 그래서 노동청 쪽에 배치되어 있던 대대 병력을 금남로 쪽으로 끌어들여 시위 군중을 막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상호 충돌이 일어나는데요. 공수부대는 선무작전을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이제 공사장에 있는 돌로 투석을 하고 화염병을 투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계엄군은 최루탄을 투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호 충돌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언제까지 갔느냐? 오후 7시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후 7시가 되자 이제 최루탄도 다 떨어지고 그러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무등경기장에서, 무등경기장은 어디에 있냐면요, 저쪽에 시외버스 터미널 그 위쪽에 있습니다. 이 무등경기장은 이제 택시 운전사들이 많이 모여서 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많이 이 택시 운전사들이 손님 기다리면서 쉬었는데, 시외버스 터미널을 통제하니까 이제는 무등경기장 그곳에 가서 택시 운전수들이 쉬고 환담도 하고 하는 그러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시 운전수들이 많이 집결해서 모이는 곳이 이제 무등경기장입니다. 여기에서 차량 100여 대가 집결을 해서 금남로로 향해 오고 있다라고 이제 귀뜸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오후 7시 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이날의 시위 현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4시 반경부터 이제 택시들이 좀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5시에서 6시 사이에 22대가량의 차량이 금남로로 진입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누가 이제 증언을 합니다. 유동 로터리에서 22대 정도의 차량이 줄을 지어서 헤드라이트를 켜고 금남로로 들어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저녁까지는 큰 무력 충돌이 없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인 신문기자가 풍간공일이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여기 금남로 앞에 보면은요,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묵으면서 취재도 하고 한 이러한 기자였습니다. 풍간공일의 이야기에 의하면 오후 7시 이전까지는 시위대와 군경 간에 아직은 큰 무력적인 충돌은 그다지 없는 편이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시위는 계속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5월 20일 날에 가장 그 절정은요, 이제 그 차량으로 공격해오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야간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광주 5.18을 살펴볼 때는요, 유언비어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언비어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택시 운전사들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팀들이 이제 그 들불 야학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택시를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택시 운전수에게 말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택시 운전수에게 전단도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택시 운전사들이 다른 손님이 타면 또 그것을 전달을 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택시 운전사들이 결국은 유언비어를 나누는 하나의 그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택시 운전수들이 보는 모습은요, 온통 시위대에서의 싸우는 모습만 봅니다. 계엄군과 시민이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만 보는데, 그런데 왜 그 충돌이 발생했는지는 이 택시 운전수들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진압되는 장면만 보고 그걸 전체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유언비어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비어를 전달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언비어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온통 폭력 사태이기 때문에 전부 사실로 둔갑해가지고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택시 운전수들이 무등경기장에 모여서 이제 환담을 나누며 여러 얘기를 하다가 특히 택시 관련된 유언비어가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있었던 유언비어를 보면은요, 이제 누적된 유언비어가 있죠. 18, 19일 날에 수십 명이 죽었으며 유방을 자르고 시체를 트럭에 실어가고 있다. 이러한 유언비어, 이거 다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시체팔이 유언비어가 있죠. 시체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유언비어를 펴드립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고, 또 전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21일 날 그 시체를 끌고 전남도청 앞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5월 20일에 있었던 그 유언비어 중에 좀 이제 중요한 유언비어가 전단을 통해서 돌았습니다. 어떻게 돌았냐면 전국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 하면서 선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를 방화할 것을 선동을 했습니다. 유인물의 그 제목은요,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다 하면서 여기에 이제 4대 행동 광명이 있습니다. 민주투쟁위원회에서 아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기를 제작하라, 전 시민 관공서를 불태워라, 차량을 획득하라, 특공대를 조직하여 군 무기를 탈취하라. 이것이 이제 문서를 통해서 유인물이 이제 돌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날에 차량 관련 유언비어가 득세를 했는데요. 시위 학생들을 태운 운전기사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이런 유언비어가 아주 크게 돌았습니다. 공산당도 이렇게 무자비하지는 않았다. 차에 타고 있는 젊은 사람을 무조건 하차토록 강요하고 불응자는 대검으로 귀를 잘라버렸다. 가가호호 수색하여 학생이면 무조건 구타하고 연행했다. 차에 타고 있는 젊은 사람을 무조건 하차시켜 귀를 자른다. 이런 일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시위 학생을 태운 운전기사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하면서 차량 관련 유언비어가 아주 크게 돌면서 이제는 이 차량들이 이 시위에 참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시부터 이 새벽 혹은 밤이 맞도록 이제는 그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때 전남도청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광주역 쪽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본다면은 광주 시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제 이 방화 사건, 이렇게 이제 한 세 그룹으로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이제 전남도청 건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시경에 50대 혹은 200여 대의 그 영업용 택시라는 그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용 택시예요. 자기 것이 아니라 회사 것이죠. 이렇게 영업용 택시 200여 대와 버스, 트럭, 그리고 그 뒤에는 2,000여 명의 시위대가 이제 등장을 해서 이제 금남로로 진격을 하는 것입니다. 8시 50분경에 군 저지선을 돌파하고요. 그리고 계속 이제 양자 간의 충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시경에 노동청, 그러니까 전남도청 그 윗부분에 있다고 그랬죠. 전남도청 삼거리가 있다면 그 윗부분에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시위대 3,000여 명이 공격을 해와서 이때 경찰관 4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속적인 이러한 전투가 새벽 1시경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4시경에요. 전남도청에 2에서 3만 명가량의 시위대가 집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한 10,000명 정도였는데 이제 이렇게 한 2, 3만 명가량으로 이렇게 이제 늘어났습니다. 경찰을 향해서 격렬하게 이제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주로 돌, 화염병, 쇠파이프 이런 것들을 무기로 삼고 이렇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4시 반경에 50여 대의 이 택시가 집단 시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경에는 200여 대의 택시가 집단 시위를 하면서 이제 금남로로 이제 진입을 해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0여 대의 영업용 택시가 3열로 이제 줄을 지어서 전조등을 켜고 무등 경기장에서 이제 그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분 후에 이제 택시 운전 기사들은 택시, 버스, 트럭 등의 헤드라이트를 켜고 경적을 울리면서 이제 도청으로 진격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소방차 4대를 탈취했고요. 대여섯 대의 버스와 트럭을 이렇게 탈취해서 이렇게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량 행렬 뒤에는 2천여 명의 시위대가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남도청에서의 그 6시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경찰과 11공수 61, 62대대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장식용 대형 화분으로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이 화분이 이제 시멘트로 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개 정도를 가지고 이제 도로를 막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바리케이트 덕분에 이 전남도청을 방어하는 사람들은 큰 위기를 피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쳤습니다. 그런데 선두 차량 10여 대가 계속 도청 쪽으로 전진해 왔다. 이때 이제 계엄군 쪽에서는 특공조를 만들어 가지고 선두 차량을 제어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최루탄과 페퍼포그를 쏘면서 특공조가 선두 차량의 유리창을 파괴를 하고 해서 중지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시위대 차량은 가로수와 바리게이트를 들이받고 멈췄다. 그리고 이제 차량에는 최루탄을 쏘고 해서 운전하는 자들을 연행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시 50분경에 이 차량 돌격으로 금남로 4에서 5가의 군 저지선이 돌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리케이트를 친 것은 전남도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멀리 있었던 금남로 4가 5가 쪽에서는 군 저지선이 이제 돌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 잠깐 살펴보면요, 금남로 5가에서 시내버스를 시위대 7명이 몰고 도청 앞 계엄군 저지선 쪽으로 돌진을 해왔습니다. 이어서 트럭 2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잇따라서 광주역 금남로 일대에서 시내의 택시 운전사들이 택시를 몰고 군 저지선으로 몰려들어 차량이 오히려 이제는 이게 바리케이트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차량의 쇄도로 인해서 금남로 4, 5가 사이에 군 저지선이 뚫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밤 8시가 되자 전남도청 이쪽에 그 노동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8시경에 불 붙는 차량을 돌진으로 경찰관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노동청 쪽 시위대 3천여 명이 버스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서 경찰 쪽으로 돌진하게 했습니다. 이때 경찰관 4명이 버스에 깔려 사망을 했습니다. 이때 내용을 보면은요, 계엄군이 그 앞에 있었는데 계엄군은 다행히 이걸 피했습니다. 도망을 가가지고요. 그런데 그 뒤에 있던 이 경찰관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여기에 깔려서 사망했다. 그리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상무관 앞에 시체를 놓았는데 이것을 이송도 못하고 이렇게 방치해 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경을 4명이나 죽인 시위대는 그 기세로 방송국에 또 불을 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쪽 노동청이 있고요. 거기에서 광주역 쪽으로 조금 가다 보면은 이제 MBC가 있습니다. 이 MBC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불을 질렀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도 차량 돌진으로 2명의 기동대원이 절도를 했다. 그리고 택시는 도청 분수대에 부딪히고 또 체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후 8시 이후에 아주 거의 녹초가 되었다. 지휘관조차 녹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1공수는 이제 임시 숙소로 돌아갈 수 있는 길마저도 막힌 그런 상황이었고 완전히 갇혀버린 것이죠, 공수가. 그래서 공권력이 진공 상태에 들어갔다. 자, 그러니까 공수부대가 완전히 이제 전남도청에 갇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대는요, 3공수도 광주역 근처에서 완전히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이제 공권력이 진공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시부터 이 공공건물 방화가 아주 극도로 일어났습니다. 방송국, 세무서 이런 데에 대해서 다 방화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가 어떻게 방어가 일어났는지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8시 이후에는 완전히 군인들도 탈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이 전투가요 새벽 1시 혹은 새벽 3시까지 가는데요 11공수 61대 대장 안붕 중령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면 그 시간대에 어떻게 시위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 7시경에 무등 경기장에서 차량 100여 대가 집결해서 금남로로 진입하고 있던 그런 정보를 습득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죠. 여단 본부에서는 선무작전만을 그냥 지시할 뿐인 것입니다. 상황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안붕 중령은 강습 돌파를 대비해서 화단을 도로로 이제 3개 정도를 도로상에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있을 때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량들을 보고 병력을 인도 쪽으로 비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엄군을 인도 쪽으로 피신을 시킨 것이죠. 경찰 병력들만 횡대로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경찰 병력이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위 군중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고요. 당시 지급받은 최루탄 2개씩도 전부 소진한 상태였다. 경찰들에게 최루탄을 요청을 하자 처음에는 그거 주지 않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주어서 한 박스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8시경에 경찰 병력 4명이 압사했다는 소식을 이제 이 안붕 중령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큰 공포감이 몰려왔다. 버스들이 화분대를 향해 돌진해 오다가 핸들을 꺾어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정지를 했다. 그러자 이제 62대대 병력들이 그곳으로 막 뛰어가서 10여 명의 시위대를 체포했다. 이렇게 이제 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정지를 하자 오히려 그 정지된 버스가 바리케이트 역할을 했다. 그래서 따라오던 택시들도 트럭들도 다 정지를 하게 되었고 또 시위대는 도망을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위대가 돌과 화염병을 던지면서 몰려들 때 도리어 차량을 엄폐물 삼아서 시위대를 진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떠냐? 시위대로부터 공수부대가 구타당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당시 시위대들은 몽둥이, 쇠파이프, 도끼 등 흉기가 들만한 것은 전부 들고 있었다. 5월 20일 이후 시위대로부터 계속 당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체포하는 것은 이제는 엄두도 내지를 못했다. 오히려 시위대에게 안 밀리기 위해서 갖은 애를 쓰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골목에서는 수적으로 우세한 시위대로부터 많이 얻어맞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공수부대원들이 골목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이 3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경찰들은 다 사라지고 없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전 광주 시내에 7만 명가량이 이 시간대에 이렇게 전 지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 상황고에 의하면 계림동에 3만 명, 계림동 아까 얘기했죠. 전남도청 그 북쪽으로 있습니다. 도청에 2만 명, 전대병원에 1만 명. 전대병원은 어디냐면요, 도청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남쪽이죠. 공용터미널에 1만 명. 공용터미널은 저쪽 북서쪽에 있죠. 그 공용터미널 옆에 무등 경기장이 있습니다. 골목과 건물, 옥상 모두 시위대가 점거했다. 그래서 그 옥상에서 돌을 던져내기 때문에 그 공수부대원들은 이제 골목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게 새벽 3시까지 진행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당시 이 전투에 참여했던 11공수 62대대, 사지역대 이중대의 6지대장 신동국 중위의 얘기를 한번 좀 간단히 했습니다. 20일 야간 저녁이 되자 분위기가 살벌해졌다. 8시경 택시와 트럭들이 공격을 해왔다. 이때 초인적인 힘으로 사수를 했는데요. 나는 오는 차량을 잡아서 세움과 동시에 운전수를 끌어내려 뒤로 인계를 했다. 그렇게 하면서 차 창문은 박살을 냈다. 택시는 계속 수없이 공격해왔다. 혹 트럭도 몰려왔다. 초인적인 힘으로 막아내었다. 12시까지 차들이 계속 오고 점점 숫자가 줄더니 1시경이 되니 모두 중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길바닥에 노숙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너무 필요해서 앉아서 잠이 들었다. 다른 부대원들도 함께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소리가 나서 깨어봤는데 간밤에 그렇게 많은 택시들이 그렇게 사고를 당했는데 택시 잔재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상당한 미스터리였다. 이렇게 이제 그 증언을 했습니다. 이때 이 전남도청 11공수 62대대의 이 대대장이요, 지프차에 보관하고 있던 경계용 실탄 15발이 든 탄창 하나씩을 중대장 대위급들에게 분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있거나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전남도청에서 있었던 그러한 이 사태들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전남도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오히려 5월 20일 사태의 그 주된 사건은요, 여기 광주역에서 일어납니다. 아까 우리 살펴보았을 때 이 3공수는 광주 시내 여기저기에 이렇게 이제 분산해서 흩어져 있었죠. 그런데 이게 시위대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병력을 이제 한데 모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벌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2대대하고 15대대를 광주역 쪽으로 모이게 합니다. 12대대는 그 광주시청에 있었고요. 15대대는 양동 사거리에 있었습니다. 지금 전철역으로 그 양동시장역이 있죠.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12대대와 15대대를 이제 광주역으로 이제 모이게 합니다. 자, 이때 6시경에 이제 부식 차량이 군인들에게 저녁을 줘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부식 차량이 가다가 여기 신안동 굴다리에서 시위대 2,000명에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신안동은 이 광주역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식 차량을 구출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16대대가 전남대학교에서 대기하고 있던 예비대대였었죠. 여기에서 이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한 30여 명 정도인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 차량 공격으로 정광철 중사가 이제 차량에 치여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6시 반경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7시경 되었을 때 12대대와 15대대가 이제 광주역 쪽으로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12대대하고 15대대가 광주역에서 이제 대대적인 이 전투를 치르는 것이죠. 그리고 밤이 되니까 이제 시위대가 아주 많아져 가지고 이 공수부대원들이 이제는 도리어 위기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11대대와 13대대가 있는데요. 11대대는 아까 금나무 밑에 황금동이 있었죠. 여기에 배치되어 있었고 13대대는 공용터미널 쪽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광주시청에서 시위대가 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13대대는 이 광주시청을 지원하러 갔습니다. 지원하러 갔는데 이 지원하러 간 이 13대대가 또다시 시위대에 포위가 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대대, 아까 금남로 황금동에 있던 그 11대대가 이제 여기에 지원을 가서 구출을 해서 11대대와 13대대가 이제 광주역에 또 무사히 도착합니다. 이게 한 11시 반경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 11시 반경 되었을 때에는 이렇게 12대대, 15대대, 그리고 11대대, 13대대가 광주역에 다 모이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16대대는 전남대에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실탄을 가지고 이리로 와서 이들을 구출을 해서 전남대로 이제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 2시경에 전남대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3공수 구출 작전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유형령으로 이제 그 총알을 주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95년도 자료로는 4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계엄사에서 발표한 그 자료로는 이제 1명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6시경에 3공수 15대대와 12대대가 이제 광주역으로 집결을 하게 되는데요. 15대대는 양동 사거리에서 진압작전을 펴다가 광주역으로 이동하고요. 12대대는 광주시청에서 대기하다가 또 KBS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걸 보호하다가 이제 광주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대대와 15대대가 광주역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광주역은 오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수천 명의 시위 군중들하고 대체하면서 아주 힘겨운 대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오후 6시로 나와 있는데요. 다른 자료로는 이제 7시쯤 도착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후 6시 반경에 신안동 굴다리에서 식사를 위한 부식 차량을 이제 시위대가 공격을 했습니다. 작전 병사들의 그 식사를 위해서 2.5톤 차량 2대를 이제 음식을 싣고 가다가 전남대에서 500m 떨어진 신안동 굴다리 부근에서 시위대 2,000명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때 무기가 없었던 병사들은 차량에서 내려 도망을 쳤고 시위대는 주 부식 차량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오후 6시 30분경에 16대대, 이것은 전남대에서 이제 그 예비대대로 있었죠. 16대대에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는데 이때 정광철 중사가 차량 돌진으로 이때 이제 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6시 7시경에 이제 광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대대, 15대대는 계속해서 이제 광주역에서 시위대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주의 다른 지역은 공권력이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만 명의 시위대가 경찰서와 심지어는 광주시청까지 이제는 파괴를 하는, 광주시청은 파괴하지는 않았는데 이러한 시도가 계속 일어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해서 이 시간대에 광주 시내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후 7시 30분경에 1만여 명의 공용터미널 시위대와 수십 대의 차량이 금남로 시위대와 합세를 하게 되었다. 군과 경찰은 수류탄과 페퍼폭으로 결사 저지를 했다. 오후 8시경 노동청, MBC, KBS 공용터미널, 전남매일신문 등의 수만 명의 시위대가 애국가를 부르면서 공수부대와 대치를 했다. 오후 8시경에 역전파출소, 합동파출소, 광주시청, 서부경찰서 등을 파괴했다. 그리고 8시부터 10시 반 그 사이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주역에서는요, 2차 차량 돌진과 일부 대대장이 여기에 이제 권총을 발사했다. 이제 박쥐에다가 쏘는 것이죠. 1차 차량 돌진은 아까 정광철 중사의 사망 사건을 말합니다. 그게 광주역 근처에 있거든요. 해서 8시에서 10시 반 사이의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광주역 3공수 12대대 15대대는 수천 명의 시위대와 대치를 하였다. 10시 반경이 되자 시위대는 휘발유 드럼통 공격과 트럭, 버스 등의 차량 공격을 했다. 이때 공수부대 하사관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렇게 되자 일부 대대장들이 차량 바퀴에 대해서 권총을 발표했다. 그리고 운전자와 승차 인원을 체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대대와 15대대가 광주역에서 이렇게 전투하는 이런 상황을요, 그 당시에 김친현 상병이었습니다. 이 상황병이 이 시간대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진술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7시경에 12대대가 15대대와 광주역에서 이제 합류를 했다. 7시경에 합류를 한 것이죠. 그리고 8시경에 차량 돌진 사태를 접수했다. 이것은요, 저쪽 전남도청에서 8시경에 경찰관 4명 죽은 거, 그 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0시 20분경에, 그러니까 한 10시 이때부터가 이제 차량으로 무차별 공격하는 시간대입니다. 지그재그의 차량에 부상자가 발생했다. 아까 이야기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시 30분경에 최초로 화염 드럼통이 등장을 했다. 트럭에 드럼통 2개에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계엄군을 향해서 질주를 시키고 20m 앞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럭과 드럼통은 불덩어리가 되어서 돌진을 했고 바리케이드를 부수고 분수대를 들이받았다. 휘발유 드럼통이 주위를 진동시키는 폭발음과 함께 폭발하고 불기둥이 솟았다. 이렇게 이제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이게 10시 반경에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11시경에 이제 초급 지휘관들이 실탄을 요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포탄과 실탄을 이제 초급 지휘관들이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그재그 차량 돌격 작전에
중대장급 이상에게 그래서 실탄을 지급했다. 최루탄은 고갈되었고 진압봉으로는 이제는 불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실탄을 지급하면서요, 중대장급 이상에게만 실탄은 중대장급 이상에게만 30발씩 지급했다. 돌진해오는 차량에 저지용으로만 사용하게 했다. 인명향하여 절대로 쏘지 말 것을 얘기했다. 공포용 이외의 용도 사용 시에는 엄중 처단한다. 이러한 지시하에 실탄을 제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1시경에요. 이제 삼공수 최서창 여단장이 이 공수 부대원들을 광주역에서 구출하는 작전을 이제는 시행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12대대 15대대가 완전히 갇혀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최서창 여단장은 신속히 11대대 13대대를 광주역으로 합류를 하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합류한 때가 11시 반경입니다. 그러니까 11시 반경 되었을 때는 이제 공수부대가 전부 광주역으로 이제는 집결을 한 때인 것입니다. 4개 대대죠. 16대대는 이제 전남대에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16대대에서 이제는 실탄을 가지고 옵니다. 아까 신안동 굴다리에 16대대가 소수 병력이 파견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이들도 거기서 갇혀버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안동 굴다리 16대대 그 일부와 그리고 광주역으로 이제 실탄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대는 소유하고 있던 탄약 상자를 M16 탄약 일상자와 예강탄 및 공포탄 각 1통씩을 싣고 힘겹게 시위대를 뚫고 대대의 두 작전 지역으로 수송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16대대가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던 신안동 굴다리, 아까 소수병력이라고 그랬죠. 그쪽으로 경계용 실탄 200여 발을 전달을 했고 12대대, 15대대가 있던 광주역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실탄을 다 제공을 했다. 자, 이게 한 11시경인데요. 그러고 있다가 11시 반경에 11대대, 13대대가 여기에 도착을 하자 이제는 이 4개 대대가 이제 탈출 작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밤 11시부터 이제 광주역 삼공수 구출 작전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반경에 삼공수 11대대와 13대대가 광주역에 집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요, 선무방송을 하는 전옥주, 이 광주역 앞에서 선무방송을 하는 이 전옥주가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타이탄 트럭에 확성기를 달고 선무방송을 했습니다. 광주 도청에서 시민 2명이 살해되었다. 그러지 않았죠. 광주역 부근에서도 또 시민이 살해되었다. 그러지 않았죠. 저들은 우리를 향해 절대로 총을 쏘지 못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걸기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선무활동을 합니다. 이 광주역 앞에서요. 그러니까 부대원들이 저 여자 때문에 더욱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니 저 여자를 죽여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11대대와 13대대가 광주역으로 11시 반쯤 집결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때 집결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충돌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이제 3공수 13대대 구지역대장 이상유 대위가 또 이제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요, 13대대가 11대대하고 연합을 해서 광주역까지 도착하는 그러한 이 과정을 서술한 것입니다. 금남로 지역에서 이제 이 13대대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다 생략을 좀 하고요. 이 13대대에 이제 그 명령이 옵니다. 광주시청을 확보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광주시청이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주시청 쪽으로 부랴부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들어가서 이제 시청을 점령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대대장에게 점령 보고를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또다시 500여 명의 학생들이 돌을 던지면서 시청을 포위해서 공격을 해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제 이 공수대원들은 옥상으로까지 밀려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대장에게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11대대가 여기에 지원하러 와서 이들과 합류해서 가까스로 이제 광주역에 도착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1대대와 13대대가 이러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이제 광주역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1시 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주역에서 이 전투에 대해서
삼공수 15대 대장 박종규 중령이 이게 회고를 합니다. 처음에는 무인 차량이 돌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음에는 이제 유인 차량이 돌진을 하고요. 밤 11시경에는 트럭이 지그재그로 돌진하는 이러한 일들을 이제 소상히 이제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온다 나는 그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 온다라는 소리만 나면은 이 군사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피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공격이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진압이나 이런 것들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시에 최세창 여단장이 삼공수 구출 작전을 펼칩니다. 11시경에 이르자 진퇴 양난의 상황에 이제 삼공수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단장이 수경지에 있는 16대대를 구조대로 편성해서 11, 12, 13, 15대대에 대한 구출 작전을 전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대대가 13대대와 합류해서 12, 15대대가 있는 광주역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신안동 굴다리에 고립되어 있는 16대대에도 실탄을 주어서 광주역 대대들에게 합류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탈출 작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16대대 그 일부 이 병사들이 광주역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내용 한번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들은 광주역으로 이동하는 길에 수백 명의 시위대의 저항에 부딪혔다. 경고방송을 해도 막무가내로 공격을 해오자 구조대는 차량에 거치된 M60 기관총, M16 권총으로 위협사격을 가하고 E8 발사기, 아까 말하자면 이 가스탄 64발이 동시에 발사되는 이 발사기로 최루탄을 쏘면서 11, 12, 15대대에 실탄을 지급했다. 이렇게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21일 새벽 2시 10분경에 11, 12, 13, 15대대가 전남대로 이제 귀환을 하는 것입니다. 공포탄을 쏘면서 숙소인 전남대로 귀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철수 중에 이제 발포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여기 지원조가 20명 정도 있었습니다. 이 지원조가 포위망을 뚫고 병력에 실탄을 제공할 때 발사한 것. 이게 세 번째 발포입니다. 그리고 포위된 병력이 포위망을 뚫고 전남대로 철수하면서 수많은 공포탄을 발사했다. 이게 네 번째 발표입니다. 광주역 일대의 사망자는 4명으로 일단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95년도 자료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자료는 나름대로 가공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자료로는 이때 민간인 6명이 사망을 했는데 M16으로 1명, 타박상 3명, 카빈 2명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발포로 이건 집단 발포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차온다 노이로제가 있었는데요. 지그재그식으로 운전하면서 이 돌진하는 차량에 대해서 이제 차온다라고 하면은 이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몸을 날려 피신하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광주역 구출작전 여기에 대해서 정사 5.18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 4명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정사 5.18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중원 씨 같은 경우에는 신력을 에워쌀 듯 대열을 지어 공격해 가던 시위대는 총소리와 함께 급격히 대열이 허물어진다. 곧이어 대열 앞쪽에서 시민들이 악소리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쓰러지기 시작한다. 계엄군의 첫 집단 발포가 시작된 것이다. 집단 발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협용 사격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E8 일명 지랄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가스탄이 이 소리가 크다 보니까 그렇게 들렸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춤심 씨, 이게 이제 전옥주 씨, 그거 마이크 들고 그 선무 활동하는 그 여인입니다. 이 사람은 전 씨는 이날 새벽 최소한 10여 구 이상 시민들의 시신이 분수대 주변에 쌓여 있는 것을 목격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진 의원이 또 이제 한 이야기인데요. 10공수 여단장 운전병이었던 중사 한 명이 트럭에 치여 사망했고, 이건 아까 말한 정광철 중사입니다. 20명 정도의 시민이 피가 흥건한 채
분수대 주위에 방치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공수 구출 작전을 이런 형태로 집단 발포로 지금 정사 5.18에서는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무엇이 맞는지 분별이 필요하고 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사 5.18에 근거해서 5.18 특별법이 제정이 된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은 다시 한번 이제는 재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상봉수가 이 전남대에 2시경에 도착했죠. 다 강의실에서 잠을 잡니다. 자, 그런데 새벽 5시경에 아주 밖에서 총소리가 납니다. 전남대를 다 둘러쌌고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 총소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내동 여기 이 교내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요, 이제 그 교도소 방어를 위해서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3시경에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월 20일 밤에 이 전체적으로 공권력이 진공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랬을 때 어떠한 파괴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밤 8시 20분경에 파출소 소방서 점거와 소방차 4대가 탈취되었다. 시위대가 역전파출소, 양동파출소, 학동파출소를 점거했고, 광주 소방서 소방차 4대를 탈취해서 사이렌 울리면서 가도로 진출하였다. 8시 30분경 문화방송국을 화염병으로 방화했다. 문화방송국 5천여 명의 시위대가 오후 8시 뉴스에 이러한 내용을 보도 안 한다고 해서 화염병을 집중적으로 던져서 불을 질렀다. 자, 그런데 이때 이러한 증언들이 있습니다. 김광호가 오늘 밤 시민들이 시내에서 한판 벌이기로 했다, 이런 말들이 떠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된 방화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김대령 씨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 문화방송국이 전소가 되었습니다. 31세단 96년대에서는 이제 진화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방송국은 전소되었습니다. 이 방송국 전소 과정에서도 보면은요, 전옥주가 큰 역할을 했고요. 또 김상집 녹두서점 운영하는 김상집입니다. 이러한 인물들이 5.18 주동자들이죠. 이들이 이러한 방화에 다 개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화된 내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요, 광주 세무서를 방화했고요. 여기에 윤기권이 참여를 했는데 이건 윤상원의 그 신복입니다. 그리고 2시경 박정렬이 서광주 세무서 방화에 참여를 했고요. 또 동운동 광주역 역전파출소 방화를 했고요. 광주시청 방화 시도를 했고요. 언론사 방화 시도를 했고, 최신청과 전화국 방화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 세무서를 공격을 했고, 여기에서 예비군 무기고에서 무기 탈취를 했습니다. 17정의 총기를 탈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시민군들은 무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자정 이후가 되니까 전남도청 외에 모든 지역은 다 시위대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다. 그리고 밤 12시에, 이때죠, 밤 12시에 광주 시내에서 공수부대를 철수시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때 이미 승인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5월 20일 관련해서는요, 정사 5.18과 이제 이 수사기록, 여기에서 누가 허위사실 유포자인가, 과연 그의 집단 발표인가, 아니면 삼공수 구출작전인가, 구출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은 또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량 동원과 관련해서요, 보면은요, 잘못된 이념을 가진 자들의 유언비어에 의해서 동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은 이제 유언비어에 아주 취약한 그러한 그 사람들이었고요. 이 유언비어에 의해서 택시 운전자들이 이제 동원이 됐는데, 이 유언비어를 누가 퍼뜨렸느냐? 산업화 유신을 경제 식민지로 규정을 하고 유신 헌법을 부정하는 헌법 부정의 그 무리들이 이러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장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나온 시위대들의 이 정신을 주동자들의 정신에 귀속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따라 나온 시위자들을 보고 민주화 운동 얘기하는데, 그것은 유언비어를 듣고 따라 나왔는데 그들의 정신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들의 정신은 결국은 이 일을 일으킨 자들의 정신과 일치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논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